섭외 역사상 가장 쉬웠습니다. 네. 정말요? 직속 후배예요. 두 분 좀 어떻게 서울 최고 후배기도 하고 아. 전남 드래곤즈는 기석이가 먼저 입단했으니까 선배예요. 저보다 선배. 그러니까 제가 전남에 처음 합류했던 날 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그 정말 물에 젖어 병아리 같은 느낌일 때 네. 기석이가 형 어서 와 이러면서 이제 생각나요? 비타민 그거. 나 기억나. 나 그날 울 뻔했잖아 진짜. 네. 그 비타민 아미노라고 있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왔길래 힘든데 고생해. 딱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딱 전남 숙소에 딱 처음 간 날 형 이제 고생 시작이야 이러면서 네. 그렇구나. 서울 최고 때부터 이제 인연이 그러면 이어져 오셔서 오늘날 이렇게 나와. 그때는 쳐다도 못 봤죠. 근데 그때는 왜냐면 3년 차니까 제가 네. 졸업할 때 입학을 했고 네. 전남에서 같이 있었고 나중에 부천에서도 같이 활동을 또 했고 맞아요, 그래서 부천. 네. 연이 꽤 깊어요. 그렇게 네. 좋진 않은데. 그래서 김대중 해설위원님이 나와 이렇게 하셨을 때 바로 아니 연락 와서 이제 음. 뭐 시간 되냐고 그러길래 네.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예. 할게요. 와 대단한데요? 뭐 부탁하면은 네. 까라면 까야 되니까 후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차기석 코치님 나오신다 그러셨을 때 가장 궁금해했던 게 네. 근황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네. 오늘 나오신다고 하시기 전부터 제가 되게 많이 봤었어요. 요즘 그 차기석 선수 뭐하냐 이런 거를 글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네. 워낙 또 유명하셨었고 아니, 이제 관심을 한 몸에 받으셨던 분이시라 네. 좀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는 지도자를 하면서 연세대학교 네. 이제 골키퍼 코치로 네, 지금 일하고 있어요. 여기 막 오늘 채팅창이 처음부터 막 불나는 것 같아요. 잘생겼다. 차기석 선수 네, 생각보다 엄청 잘생김. 생각보다라는 건데 생각보다 다른 게 붙었다. 아이디 뭐예요? 이거 강제 퇴장 이런 거. 근데 저도 좀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인물이시고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아니 좀 더 이렇게 무섭게 생기셨을 줄 알았거든요. 부드러운 사람. 네, 부드러운 네. 남자 차기석과 함께하는 축구와 근데 저희가 원래 게스트 항상 모셨을 때는 존칭을 썼잖아요. 네. 오늘은 좀 편하게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사전에 좀 얘기를 했는데 뭐. 아무리 방송이지만 도저히 존칭 못 쓰겠어 얘한테는. 저도 막 서로 네, 그러니까 서로 오늘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할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자. 네. 평소처럼 해야지. 네. 편하게. 그게 또 가식이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연대 코치 하고 있는데 연대 코치 얼마나 됐지 지금 한지? 지금 이제 1년 한 거의 2년 차죠. 올해가 2년 차예요. 오래 버텼다. 참 물론 이 대학교에서 코치 하기가 쉽지 않죠. 또 유경험자시잖아요. 힘내, 힘내. 또 이상하게 또 저는 연대 코치인데 또 고대 출신. 그러니까 또 여기서 느낌 아니까 그게 얼마나 네. 힘든지. 근데 정말 음. 지금 뭐 우리가 오늘 천천히 얘기하겠지만 건강 많이 잘 회복해서 지금 지도자 활동 잘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되게 좋아요. 네. 갈 길이 먼데 빨리 갑시다 오늘. 네, 가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또 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근데 뭘 잠깐 죄송한데 뭘 연구전이야. 제가 그만 하려다 연고전이죠. 말았는데. 연고전이 편해요. 고연전이 편해요. 네. 솔직히 눈치 보지 말고 발음하기 편한 거. 아니 난 다 좋아. 아니 인정을 저는 하는데. 매주 뵈야 되기 때문에. 아니 상관없어요. 그럼 근데 우리 정기전으로 합시다. 정기전으로. 정기전 좋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억 니은 순서로 배열을 하게 되다 보면은 기억이 먼저 가니까 뭐 이런 유치한 싸움 하지 맙시다. 답은 정해져 있는 건데. 그래요? 네, 연고전, 혹은 고연전. 그래서 연고전이 먼저니까. 네, 또 네.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차기석 선수가 주인공인 웹툰 모든 걸 걸었어 보셨나요? 저는 그거 통해서 되게 차기석 코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진짜 실제랑 많이 비슷한지 되게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한 80% 정도? 80% 정도가. 또 저에 대한 그- 얘기는 한 80% 정도가 거의 진실이고. 그럼 20%의 진실이 아닌 부분은 뭐야? 네, 궁금하다. 20%. 거기 보면 뭐 몇 가지나 있는데 네. 조금 아픈 부분도 있고. 네. 또 뭐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뭐 이제 연습 경기를 뛰었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 조금씩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재미를 나오다 보면 위해서도. 재미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네. 좀 그런 걸 끌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좀.
그게 또 부천 FC 내용을 바탕으로 한 웹툰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차기석 선수가 막 선수들을 모아요. 그게 조금 아니죠. 그게 예, 좀또 그게 20% 안에 들어가지. 어땠나요? 그 만화 나올 때 저는 없었어요. 그 아, 만화 나올 때는 네. 저는 이제 부천에서 나와 있었고 네. 이제 다른 데로 가시죠.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네, 약간 무슨 얘기 있었죠? 그 막 선수들 모으고 네. 그 힘든 상황이었던 건 맞는 거죠. 부천 FC. 근데 저도 그 만화를 봤는데 음. 스토리를 굉장히 잘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실제 그 당시 부천의 그런 스토리들 지금 프로화가 되기 전에 이제 K3이 네. 있을 때 그런 분위기들 그런 부분을 되게 잘 살렸는데 뭐 보신 분들 지금 채팅창에도 많은 것 같은데 끝이 좀 아쉬웠죠. 좀 네, 맞아요. 너무 좀 급하게. 마무리가 좀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뭐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거를 예산?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급하게 음.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딱 보다 보면은 본 사람들은 다 알걸요? 네.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끝났지? 그러니까 얘기가 다 안 끝난 채로 끝나서 네. 근데 그 되게 유명한 작가분들이라 정말요? 네. 네.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뭐 그러니까 영재용 엄청 인기 많은 웹툰의 작가분들이신데 음. 이게 좀 원래는 잘 되면 이제 영화화 뭐 드라마화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 네, 아니, 거기에 써 있어요 그 웹툰에. 아. 네.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다고. 축구 드라마 하면은 성공 케이스가 거의 없지 않나요? 근데 윤호의 그 흑역사. 그거 맨땅 얘기. 네. 그거 나 오디션 보려고 했던 거 알아요? 아 진짜? 정말요?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 우와 이 얘기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얘기예요? 진짜로 실제로 음. 거기에 할 수 있느냐. 네. 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좀 축구를 또 이제 할 때라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할 때라기보다는 이제 막 미련도 있고 그치.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네. 막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야, 배우 한번 해봐라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 왜 웃어? 꼴찌 왜? 왜요? 왜? 아니 나는 뭐 인정해. 너 모델 해도 되고 뭐 배우 해도 돼. 네. 괜찮아. 물론 뭐. 아 근데 그랬는데 네. 며칠 고민을 하다가 그냥 못하겠다 말하기도 뭐해가지고 연락을 안 해버렸어. 하고 싶었구나. 한 번 더 잡아주려 말했구나.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했으면 했었을 거야. 한 번만 더 연락해서 에이 그러지 말고 하시죠 했으면 네, 했을 그랬으면 했을 건데 때 내가 연락을 안 했을 때 연락이 뭐 촬영이 뭐 언젠데 안 오세요 이랬으면 했을 거야. 이거 기사감이다. 괜찮네요. 네. 그랬구나. 근데 결국 네. 나 그래서 더 유심히 봤는데 응. 좀 안 좋게 끝났죠. 근데 축구 드라마나 축구 영화 옛날에 네. 알아요? 그 레알 마드리드 해가지고 지단이랑 나왔던 거. 아니 골은 딴 거고 딴 거예요? 그거 그 있어. 레알 마드리드 뭐 있어. 백화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네. 근데 그 영화도 나는 영화만 봤거든. 음. 축구는 망할 수밖에 없어. 아, 진짜 야구랑은 좀 다른 것 같아. 맞아. CG로 아무리 처리한다고 해도 힘들어. 골도 네. 시리즈 1, 2, 3 있잖아. 네. 근데 1만 좀 재밌고 2, 3는 좀. 네 맞아요. 힘든 것 같아 축구는. 좀. 왜? 지금 만약에 네.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어디선가 연락이 와서 우리 뭐 옛날에 그 골키퍼도 있었잖아. 그 형 누구였더라? 정명구 나온 형. 한선이 형. 조한선 그 형처럼 연예계 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제안을 한다면 의향했어?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없어요. 근데 왜 고민해? 아니 그게 내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 네. 왜냐면은 막 일을 이제 축구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좀 몸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글로 가더라고. 그건 쉬워 보이니까. 근데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그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 밤새 촬영하고 이런 것도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더 또 축구에 대한 열정이 또 살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 주기가 좀 있잖아. 조금 떨어질 시기도 있고 진짜 이게 탁 칠 때가 있어요. 축구에 대한 네. 애정이. 내가 이제 연세대학교를 오면서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탁 칠 때야. 어. 그래서 지금은 떨어질 때라면 내가 만약에 대답을 좀 다르게 했을 텐데 지금은 좀 그 열정이 있을 때라서 지금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근데 약간 차승원 느낌 나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차씨. 네, 사실이에요. 오. 이렇게 수염 나중에 기르고 하시면은
아 근데 지금 연대 가면서 그 애정이 다시 막 이렇게 솟구치는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축구 선수 생활을 굉장히 아쉽게 접으셨잖아요. 그리고선 다시 또 축구인의 길을 걷기까지 좀 어떻게 결심을 하시게 된 건지.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자면 표현이 안 돼요 진짜. 그냥 마이크를 좀 당겨줘야겠어. 표현이 좀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면 힘든 시기인데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솔직히 말하면 그게 다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기 벅차. 아무래도 태룡이 형도 알지만 참 그 시기 때 진짜 뭐 진짜 그러니까 거의 병원에도 왔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기석이가 수술을 3번 했지. 네. 뭐 많은 지금 보고 계시는 팬들분 아시겠지만 이 신장 문제가 있어서 결국 수술을 그렇게 3차례나 받았었는데 이제 한 2009년 그러니까 벌써 한 6, 7년 그 최근에 그런 간격대는 계속해서 우리 만나고 얘기를 했으니까 수술하는 과정들 그 중간에 힘들었던 시기 다 뭐 경험을 같이 했었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병원 회복실에서 누워있던 것도 뭐 기억나고 근데 지금 보기는 좋은 게 이제는 몸 관리가 잘 돼서 뭐 차승원 드립이 나오긴 하는데 한창 아프고 그랬을 때는 진짜 몸도 많이 붓고 얼굴도 네. 되게 안 좋고 그랬었어요. 그러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은 진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었는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지도자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 네. 네. 진짜 좋아요. 그때는 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신장이 안 좋으면 이제 투석 이런 거를 하는데 네. 하루하루 얼굴이 달라요. 어떤 날은 붓고 어떤 음. 날은 또 투석하고 나면 빠지고 체중이 5kg가 그냥 맞다. 그냥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힘들어서 뭐 좀 부은 날은 밖에도 안 나가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네. 아, 근데 이제 수술을 하면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고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운동도 할 수 있고 지금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편하다라는 것보다 좀 소중하죠. 진짜. 소중하다라는 표현이 정말 맞겠네요. 자, 참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스토리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겪어온 과정들을 보면은 뭐 중고등학교 때 다 대표팀 청소년 들어가고 다 엘리트 생활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바로 프로도 가고 2005년 20세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청소년 월드컵 네. 그게 역시 임팩트가 가장 또 그쵸. 기억에 오래 남는데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우리가 스위스랑 먼저 스위스랑 먼저 했죠. 하고 지고 그때 샌드로스 있고 막 선데로스, 뭐 바르데타 이런 바르덴타 다 있고 주루, 주루 아스날 멤버 있었고 그리고 2차전에서 나이지리아한테 극적인 이제 한국 축구계 정말 손꼽힐 만한 극적 승부 2대1로 역전승했을 때 첫 골 실점이 빌비지의 공자. 내가 이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숙일 것 같아. 근데 이제 가치스트도 그 얘기를 맨날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석이랑 이제 부천에서 다시 제외했을 때도 제 주위에 이제 그 친한 친구 멤버들이 있었어요. 뭐 민우나 뭐 그 당시 뭐 10번, 뭐 4번 주장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네. 처음 딱 보자마자 기석이한테 질문이 걔가 약간 좀 시크한 친구예요. 심박이가 그러면 반가워 이렇게 악수한 다음에 첫 마디가 근데 나이지리아랑 할 때 그때 왜 그랬어? 자 그럼 여기서 들어보도록 하죠. 그때 좀 심경이라던가 상황을 좀 얘기를 그때 해봐주시면. 상황이 네. 생각을 해보자면 그날 비가 좀 내렸어요. 네. 그라운드가 딱 있을 텐데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게 패스를 누가 했냐면 첼시에 있는 미켈이 했어. 존 노비 미켈. 네. 걔가 수 패스를 탁 넣는데 하필 뛰는 애가 굉장히 빠른 애였어요. 나는 내가 판단했을 때는 아 이거는 볼이 살아서 오겠구나. 걔가 그 정도로 잘하는지 몰랐지. 볼이 안 살아오더라고. 이미 나갔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골 넣은 선수를 내가 만약에 부딪혔으면 무조건 퇴장이고. 그치. 근데 순간적으로 몸을 태클을 하려고 하다가 몸을 살짝 뺐어. 근데 그 볼이 흘러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저로 인해서 뭐 실점을 했죠. 하지만 동료들이 커버를 해줬고 그쵸. 주영이랑 주영이가 또 골을 넣어줬고 마지막에 그죠. 맞아요. 주영이 골을 넣었지만 그 전에 먼저 넣을 수 있었죠. 페널티킥이 먼저 있었는데 못 그렇지. 넣고. 그리고 3차전이 브라질. 브라질. 그때는 참 힘들었죠. 축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왜 축구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스코어가 2대 0이었나? 네. 그때 브라질의 멤버가
그때 브라질 멤버는 솔직히 말하면 생각이 안 나는데 음. 스위스랑 나이지리아가 워낙 걔네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근데 브라질이 아마 근데 우리 조에서 브라질이랑 나이지리아가 본선에 올라갔는데 두 팀 다 4강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죠. 우리 항상 그래. 우리 국제대회 나가면 막 우리 조에 있는 팀들이 다 둘 다 4강 올라가고. 네, 맞아요. 근데 그때 내가 처음 메시가 플레이하는 걸 봤잖아. 그 멤버였냐? 브라질이랑 경기할 때 원래 조별리그 두 경기를 끝나고 마지막 경기는 이렇게 스코어 보고 짤 수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한 팀은 다 장소를 다 옮겨서 경기를 하는데 하필 독일이랑 아르헨티나가 우리 앞 경기였어. 그 이제 그때 처음 메시가 하는 걸 봤는데 아 진짜 몸에서 소름 돋는 느낌. 오. 독일 애들이 다 남아내요. 네. 근데 메시 진짜 작은데 네. 와, 그냥 운동장 휩쓸고 다녀. 근데 진짜 그걸 보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어. 처음으로 축구 선수를 보면서. 와, 그래서 진짜 한국 가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는 너가 내 프리킥 막을 때 소름이 돋았어. 맞아. 이거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아, 그거 참 어땠어요? 또 이거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우리가 스토리라인을 그렇게 시간대별로 구성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조금, 잠시로 아껴놓고. 그러면 지금 월드컵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또 박주영 선수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박주영 선수나 신영록 선수 이런 선수들의 기량이 어땠는지 또 궁금하다고. 아, 네. 갑자기 영록이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런데 저도 좀 이렇게 아파본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가져주고 네. 이 말을 먼저 좀 하고 싶어요. 네. 왜냐면 제가 좀 영록이를 되게 친하게 지내고 좀 아낀 면도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그때가 또 하필 내가 또 아플 때였어요.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네. 근데 그때 이제 수준으로 보자면 이제 시영록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팀 연령대가 주영이 형네 또래 85년생 나이 또래가 주축인 멤버들이었는데 저도 한 살 어리지만 영록이 같은 경우는 2살이 어린 멤버였거든요. 네. 근데도 대표팀에서 스트라이커로 주전으로 뛰었다라는 건 그만큼 뭐 그건 뭐 말할 여지가 없는 거고. 맞아. 거기다 또 턱이 부러졌었어요 가기 전에. 네. 근데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경기에 나갈 정도면 감독이 선수에 대해서 신뢰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주영이 형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때 당시에 이제 국가대표팀으로 월드컵 예선에서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이제 네덜란드로 바로 합류를 했거든요. 네. 주영이 형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제가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진짜 같이 해본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나을 수 없는 좀 약간 그런 뭐 밸런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어요 진짜. 잘해. 네, 인정하긴 그냥- 해야지. 잘해. 그냥 탁아놓고 얘기하면 그냥 정말 잘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작년 월드컵 때도 그렇고 이제 지금 서울 와서 조금씩 경기력 회복하고 하는 단계고 정말 박주영 선수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지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 직접 같이 뛰어본 느낌, 뭐 경험 같이 훈련을 해보거나 상대로 느껴본 사람들은 그 느낌을 알아요. 누구나 다 알죠. 네, 너무 잘해요. 네. 정말 잘해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렇게 유연성이라는 게 네. 나올 수가 없어. 달라요 일단. 다만, 다만 네. 정말 잘해. 다만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아스날 가서도 어려운 시기였고 그런 네. 것들이 약간 좀 축구에 대한 이제 애정이 식었다는 느낌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사실 다 솔직히 예,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석이 말한 대로 다 이뤘거든요. 네. 월드컵 2번 나 골도 넣어봤지, 네. 뭐 해외 명문팀 뛰어봤지, 챔피언스리그도 어쨌든 뛰어봤지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는 동기부여가 좀 약해진 느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주영이는 성격이 되게 밝아요. 네. 물론 이제 같은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되게 쾌활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뭐라고 하든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네. 그런 스타일이라서 뭐 일단은 그런 장점은 분명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또 하나 계속 오네. 하나 물어보는데 하나 이거 물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노르치 시티님 질문. 선수 시절 가장 상대하기 힘들었던 상대 공격수와 가장 닮고 싶은 플레이를 했던 골키퍼는 누구인가요? 선수 시절 때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영이 형이죠 진짜로. 왜냐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이제 처음으로 그때 이제 주영이 형을 만났는데 딱 슈팅 2번에 2골을 먹거든요.
원샷 원킬이지 그냥. 너가 고등학교 때? 네, 2학년 때. 그럼 우리 딱 주영이 형이 3학년 때. 청구고. 네, 청구고 시절에 그때 한참 이제 막 이제 난리가 났을 때 딱 해봤는데 미안합니다. 해봤는데 정말 그게 다르더라고요 진짜. 그냥 딱 2번 찬스 났는데 2골 먹어버렸어요. 졌냐? 네, 2대1로 졌는데 어. 정말 그러니까 신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네. 뭐 태룡이 형도 알겠지만 어디로 찰 때 골키퍼들은 익히잖아요. 이 형은 근데 발목 유연성 자체가 틀려서 볼이 오는 궤적이 달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유연성 자체가. 내가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느낀 게 유럽의 아인토벤에 네. 있었을 때 느꼈는데 네. 왜 다른지 알겠다 이런 느낌을 그때 받았어요. 확실히 다르더라고 이게. 걔네 막 다 그렇게 차지. 걔들은 다 평균이야. 그게. 뭐 로번 뭐 그런 애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독보적이지. 진짜 자기도 롤모델로 삼는 골키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내가 선수 시절에는 노이어가 없었고 네. 이제 부폰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있어. 그러니까 신기한 거. 폰으로 소개했는데. 지금도 부폰이 있어. 그리고 지금도 전성기야. 네. 설명이 안 되잖아. 근데 부폰에 가장 내가 그때 당시 닮고 싶었던 점이 뭐냐면 여기 뭐 우리 팀 뭐 선수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닮고 싶었던 게 뭐냐면 실점을 하더라도 볼을 끝까지 보고 그 볼을 막기 위해서 똑같이 떠. 네, 그 볼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 네. 그러니까 실점을 해도 미리 움직여서 실점하는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골을 먹더라도 이 볼을 어떻게든 막게. 우리 2002 월드컵 때도 그 안정환 선수한테 그 골든골 먹을 때도 어떻게 보면 반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진짜로 머리로 그렇게 된 게. 네. 근데 어떻게든 그걸 또 그러게. 하잖아. 생각해보니까 끝까지 따라갔네. 네, 그게 진짜 장점이야. 그래서 더 많은 선방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 그래서 굉장히 닮고 싶었어요. 그렇다 진짜. 먹는 것도 네. 끝까지 따라가는구나. 네. 그게 왜냐면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걸리거든. 그렇지. 그거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닮고 싶었어 그때는. 근데 좀 되게 아쉬워요. 사실 한국의 부폰으로 되게 많이 주목을 받으셨었고 또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초로 외국에 나가는 골키퍼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 그거 한번 많은 네.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 네. 그 이제 아인토벤. 아인토벤 훈련 어떻게 참여가 됐고 뭐 거기서 있었던 뭐 에피소드. 그게 이제 처음에 된 게 네덜란드 그 청소년 월드컵을 끝내고 한국으로 왔을 때 약간 매너리즘이나 약간 이렇게 멘탈적인 게 굉장히 약해졌을 때예요. 네. 져서 그러니까 진 것도 있었고 그냥 내 스스로 뭔가 한계에 부딪힌 느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교차되면서 좀 힘들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로 쉬지도 못하고 하다가 여름에 이제 전방위가 끝나면 휴가를 주잖아요. 휴가를 줘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휴가를 주면 뭐해요? 놀아야지. 근데 노는데 뭐 하고 놀아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이제 뭐 이렇게 술도 한 좀 잔씩 알려주세요. 뭐 이제 술도 한 잔씩 하고 오랜만에 정말로 네. 오랜만에 강조하시고. 뭐 정말 오랜만에 네. 솔직히 전남 알잖아요. 왜 그래? 그래. 나 알아요. 왜냐면 수도권에서 먼 구단일수록 휴가를 주면 애들이 격렬하게 놀지 미친 듯이. 오늘이 아니면 이게 끝인 것처럼. 서울에 한번 올라가면 3시간 반씩 올라가야 되니까.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약간 에피소드인데 그 전남에 유난히 레이서들이 많았어요. 운전을 정말 빠르고 잘하고 그런 레이서. 왜냐면 카트라이더. 그때 우리 있을 때 이제 허정무 감독님이 계셨는데 되게 그 규율도 세고 룰이 강하고 한 감독님이라서 이런 휴가나 외박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사실 선수들이 일주일 내내 뭐 훈련하고 스트레스 쌓이다 보면 하루쯤 이틀쯤 쉬면서 이 정신적인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울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놀아야도 좀 가족도 만나야 되고 놀 수도 있고 그쵸. 그런 걸 충전을 해서 다시 팀에 복귀해서 운동을 하는 에너지를 얻는데 정말 외박을 뜨문뜨문 주니까 맞아.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서울이. 그래갖고 어. 경기 딱 끝나면은 그냥 막 광양에서 서울 그 거리를 막 2시간 반, 3시간 그래서 그렇게 라이더가 되는 거. 멤버가 몇 명 있었어요. 멤버 있어요. 네, 네. 이거 실명 밝히기 힘든데 몇 명 지금 떨고 있나? 네. 근데 이제 아무튼, 네. 그때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오랜만에 휴가라 이제 친구들도 만나서 왜냐면 프로팀들 거의 다 비슷한 시기에 휴가를 받으니까
친구들도 만나서 이제 술도 한잔 하고 술을 좀 과하게 했죠. 네. 한 이틀 딱 한 이틀 정도 이제 마시고 딱 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에이전트 회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회사로 좀 와라, 아침에 술도 안 깼는데. 그래서 에이전트 회사로 갔죠. 에이전트 회사로 딱 갔는데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에인토벤에서 이제 공문이 왔다. 이제 우리 참가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럼 어떡하냐, 나 지금 술 먹고 안 돼. 준비도 안 돼 있고 지금. 공문은 이제 발신자 버스 히딩크 써 있는데. 공문은 왔는데 네. 와 이거 뭐 그때 나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거절할 수 없어요. 진짜 맛이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막 덜 깨서 덜 깨서 잠도 덜 깨, 뭐 술도 덜 깨. 여러 가지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그날 저녁에 이제 그 한남동에 있는 거 하얏트 호텔로 갔죠. 네. 그래서 가서 이제 힐링크 감독님이랑 힐링크 감독님 그 여자친구분이랑 엘리자베스. 같이 이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이제 뭐 잘 해보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네. 그때는 뭐 어느 정도 합류를 했었지 기간이? 한 열흘인가 이중가 합류했었고, 근데 또 그때 또 스토리가 뭐냐면 머리가 노란색이었어. 내 스스로 또 마음 한번 잡아보겠다고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갔지. 네네. 괜히 했지. 왜요? 결국은 뭐 그냥 다시 전남으로 와서, 왜냐면 거기서 느낀 게 특히 골키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힘들겠다라고 느낀 게 일단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아무 수비 라인을 지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도 그냥 훈련은 너무 어려웠던 게 그냥 꿀먹은 벙어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뭐 말도 못 하겠고,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의 시스템이랑,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기보다 이 선수들 개개인적인 어떤 그런 건데, 뭐 실수를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슈팅 게임을 하는데 골키퍼로 섰단 말이에요. 팍 때려서 골을 먹었어. 근데 수비수들이 막 화를 내. 너한테. 아니,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한테 하는 것 같아. 네. 골키퍼들은 약간 죄책감이 있잖아. 네. 막 화를 내. 이 새끼가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이랬어. 근데 이제 그거를 그때 당시 이제 이영표 네. 선수랑 같이 있었는데 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형 왜 쟤네들은 나한테 화를 내?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나한테 누구한테 대상을 정해놓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한테 왜 이걸 슈팅을 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화를 내는 거라고. 이거에 적응을 못하니까. 맞아. 와 진짜 멘탈이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죄책감 느끼고 네. 자신감은 계속 떨어지고. 근데 비슷한 거 느낀 거 있어요 진짜. 저도 걔네 외국 선수들은 남미건 유럽이건 실수를 발생하거나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내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 프라이드가 용납을 못하는 거야.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거를 내가 용납을 못하는데 막 불같이 화를 내는데, 맞아요. 그게 옆에서 지켜보면은 무서워. 쫄아. 진짜 괜히 긴장되고 한 대 맞을 것 같고. 왜 이래? 이렇게 큰 분이. 진짜 그래요. 쫄아요 진짜. 그때 당시에 알렉스 알죠? 그 프리킥 잘 때리는 알렉스. 알렉스 나 서 있으면 애기야. 걔가 막 화낸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미니어처냐? 진짜로. 맞아요. 그 해외 축구 보다 보면은 막 놓치고 나면 수비수들이 막 골대가서 막 이렇게 하고. 진짜 그게 있어요. 그게 자기한테 화내는 거구나. 근데 또 하나 여기 뭐 축구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조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걔네들은 하지만 정말 자유스러운 분위기예요. 막 장난치고 막 골로 오면은 막 자기네들끼리 막 하이파이브하고 힐링크 감독님이랑 막 골 세레모니하고 그래요. 네네. 근데 자기 차례가 오면 그 누구보다 집중해.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누구보다 스스로한테 맞아. 실망하고 화내고. 이게 우리나라랑 다른 점. 아. 내가 하나 지적하고 싶다면. 맞아. 진짜로 확 이거는 자유롭고 집중할 때 네. 딱 집중하고. 이 차이가 좀 큰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나도 그랬고 네. 나도 그랬고. 좀 자유스러우면 한도 끝도 없이 장난치고 싶어. 이 스스로를 맞아.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슈팅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보통 뭐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니까 뭐 4명 그룹 만들면은 자기 차례가 있잖아요. 네. 한 명이 차고 나머지 3명 보고 있다가 참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는데, 아까 기서리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차례 안 될 때는 즐기지. 얘가 네. 밖으로 못 참고 막 뒤에서 장난치고 막 놀리고. 야 뭐 그따구밖에 못하는 하다가 자기 차례 딱 되면은 완전 시리어스해져 갖고 초집중해서 탁
프로야. 네. 진짜 그게 그래서 왜 얘네들이 프로페셔널이고 왜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이목을 받고 왜 그만한 연봉을 받고 돈을 받고 그 값어치를 하는지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좀 우리나라 어때요? 분위기가 더 엄격한? 뭐 다 그렇지는 않은데 대다수가 조금 우리도 뭐 나도 마찬가지고 장난스럽게 하다 보면 네. 내 거에 좀 집중을 잘 못.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도 맞아요. 있고 나는 누구 탓이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전남에 복귀해서 네, 그렇죠. 활동을 하다가 이제 통증을 느끼지. 신장 쪽에. 첫 번째 수술했던 게 언제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이제 솔직히 말하면 통증 같은 거로 갔어요. 어디가 몸이 어, 아팠거나 네.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언제부터 느꼈냐면 이렇게 뭐 대표팀이나 이런 걸로 뭐 한 달 정도 장기 시합을 간다든가 이러면 꼭 이제 한 8강이나 준결승전 가면 네. 컨디션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요. 네. 네. 몸에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피곤한가?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가면서 흐름 끊겼다. 잠시만요. 이거부터 하고 오늘 지금 막 별풍선을 주고. 네, 막 별풍선 많이 막 주고 계셔서 감사 멘트 흔히스타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리고요. 아까 박이님께서 100개 주셨어요. 용찬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너무 지금 이 네. 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끼리 빠져들었어. 네 빠져들었는데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빨리 감사하다고 하세요. 네, 그러면 계속 저희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내가 피로도가 누적되나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이제 시즌을 끝내고 이제 얘기하면 정말 긴데 네. 그때 당시에 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12월 17일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12월 14일 날 FA컵 결승전에 준결승전에 그때 당시에 미포조선한테 3대1로 졌어. 프로팀이. 2005년이지 그게. 2005년. 2005년 맞아. 그래갖고 그 경기가 끝나고 남산에 지금은 이제 반얀트리 호텔로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 타워 호텔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오랜만이지. 타워 호텔에서 경기가 끝나고 연락을 받고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찰나에 몸이 내가 왜 안 좋지 생각을 하다가 병원을 갔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의사가 그때 아버지랑 둘이 갔었는데 네. 했던 얘기가 이제 수술에 뭐 시기도 놓쳤다. 좀 뭐 빨리 해야 된다. 하루라도 급하게. 근데 정말 그때 생각을 하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진짜. 아무리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건 표현이 안 돼, 그때 마음은. 근데 정말 그때 그냥 그 말은 생각나. 내가 물어봤었어요. 축구는 할 수 있어요? 물어봤어요. 축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생활하는 것조차도 지금 안 된다. 너 죽을 수도 있다. 수술을 해라.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오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좀 내려달라고 했죠. 아버지가 이제 가자. 근데 이제 저는 끝까지 내려달라고 하고 안 좋은 행동도 많이 하고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시기 때가 정말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웠죠. 힘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정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거에 인해서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뇌가 이렇게 검해진다고 하잖아요. 네.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근데 내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기억이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감정이었고 잘 떠오르지가 않아.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왜냐면 모든 거를 다 얻을 수 있었고 그쵸. 모든 걸 다 가질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이제 다 없어지고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조차도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심정은 뭐 그냥 이게 이 정신이 그냥 탁 나갔다고 보면 돼요. 그냥 스위치가 꺼졌다고 보면 돼. 그냥 그렇게 있었죠. 뭔가 다 잡힐 듯이 이렇게 있었다가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월드컵 끝나고 아인토벤 훈련 합류했다가
한 반년 정도 지난 네, 후에 네. 그러니까 한창 이제 막 주가 올라가서 막 치고 올라갈 그런 시기에 그 몸이 아픈 거를 발견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다시 전남에 복귀해서 재활과 네. 치료를 병행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때 이제 내가 다시 전남에서 본 거지. 그렇죠. 그때 딱 이제, 보시기 때. 내가 이제 재활하고 이제 올 때쯤 음. 이제 형을 본 거죠. 이제. 그러니까 2005년 말에 제가 2006년 신인 선수니까 음. 언제야? 근데 이제 2005년 말에 11월쯤에 네. 그때 딱 숙소를 딱 전남 숙소를 처음 갔는데 음. 기석이가 있었고 뭐 네. 아는 사람 거의 없었는데 기석이가 눈에 반겨줘서 그 훈련 좀 같이 하고 뭐 동계 때 처음에 같이 했는데 네. 또 중간에 또 치료받으러 가고 막 그때도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해 6월에 음. 수술했죠. 6월 날짜도 생각나요. 6월 5일날. 그게 첫 번째 수술. 네, 첫 번째 수술하고 음. 네. 근데 수술할 때도 있었던 게 축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네. 했었어요. 그 수술해주는 아산병원에 있는 외과 과장님한테 축구 해야 된다 나. 음. 축구 하고 싶다. 음. 할 수 있게끔 수술해달라. 안 그러면 나 못한다. 네. 그거를 또 협상을 하는 또 환자는 또 처음이었어요. 아 이식을 받을 때. 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또 해준 말이 해놨는데 더 깊게 넣어줄게. 대신 보호대도 차고 해라. 그래서 이제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2년의 시간을 재활을 했는데 그 2년이 정말 재활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2년을 재활한다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진짜. 언제 내가 복귀할지도 모르고 기약이 없는 거지 네. 진짜로. 그게 지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축구에 열정이 있더라도 늘 그냥 나가서 런닝머신 뛰어야 되고 뭐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1년을 그것만 했으니까 1년을 진짜 런닝머신만 뛰고 매일같이 나가서 맞아 맞아. 처음에는 걷는 것도 못했으니까 네. 그게 딱 2년이 걸렸죠. 이제 처음에 하고 나서. 그래서 한 2년의 재활 기간을 가지시고 다시 이제 전남으로 복귀를 전남으로. 했죠. 그래서 그럼 이제 전남에서 나오게 된 계기가 전남에서 나올 때는 이제 또 그러고 나서 전남에 복귀를 해서 일본에 올라가고 네. 좀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갔죠. 네. 회복이 그때는 잘 됐었고. 그러니까 딱 2년 재활을 끝내고 나서 네. 정말 이제 복귀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돼서 복귀를 했고 그래서 이제 하고 한 두 달 만에 다시 일본으로 올라가서 그때 우리가 이제 에펠컵 결승전에서 우승을 하고 포항 그때 파리아스 있을 때 2007년. 네. 그래서 2006년도 우승하고 2007년도 우승했고. 네, 연속으로 네. 이제 그렇지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허정보 감독님이 국가대표팀으로 가고 박항서 감독님이 새로 오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터키 전주훈련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제가 경기를 또 뛰었어요. 네. 계속해서 경기를 뛰고 이제 개막전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왜냐면 그때 이제 염동균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동균이 형 같은 경우는 좀 부상도 있었고 컨디션이 떨어져 있었고 나는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3월 7일인가 8일 날이 일요일 날이었어요. 날짜를 다 기억해. 그러니까 3월 7일 날이었을 건데 그날 포항이랑 개막전이 있었어. 그 개막전이 끝나고 우리는 시드니로 넘어가야 돼. 네. 아시아 챔피언. 아체. 네. 근데 3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딱 경기하기 전에 외박을 딱 받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쓰러졌죠. 또 무리를 하는 바람에 또 이제 쓰러져서 그래서 이제 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전남도 저한테 해줄 만큼 해줬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네. 근데 이제 저도 해준 건 없지만 그 해 이제 아마 한 가을인가 그쯤에 아마 이제 상호간에 얘기해서 이제 저도 뭐 더 이상 뭐 해줄 말도 없고 왜냐면 두 번째 수술하고 났을 때는 네. 정말 제가 두 번 다시는 축구를 안 한다고 했었으니까 축구에 관련된 모든 일을 안 한다고 했었으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정말 선수들이 뭐 골절이나 근육 쪽 인대에 흔히 있는 부상들 겪고 한 6개월, 8개월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장기 재활 기간인데 저도 그 과정을 겪어봤거든요. 네. 아 이거 정말 재활이 못할 짓이에요. 축구를 좋아하고 나가서 공차기를 좋아하는 선수들한테 매일같이 걷기를 시키고 런닝머신을 뛰게 하고 튜브를 당기게 하고 이거는 심리적으로 진짜 정말 이거는 번역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싸움을 재활을 해서 다시 복귀를 했는데 몸을 다시 만들었는데도 다시 한번 또 고통이 왔다는 거는 그렇죠. 차원 이거는 상상 이상의 네. 정말. 생각을 하면
쓰러지고 나서 눈을 탁 떴을 때 네. 이런 불빛 응. 그때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음. 그냥 그때 이제 뭔 생각이 들겠어요. 진짜 기억이 없는데 근데 이제 눈을 딱 뜰 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운 게 눈을 뜨면서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 생각했던 게 아 이제 다 끝났구나. 근데 그게 너무 슬펐어. 내가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게 끝났다라고. 그게 정말 슬펐죠 그때는. 그 또 재활 기간이 2년 되게 힘드셨을 텐데 좀 그 시간 동안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아무리 열정이 강하고 축구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진짜 기약 없는 그 기다림의 네. 시간이라는 거는 그 누구도 몰라요 진짜. 근데 그럴 때마다 진짜 끊임없이 내 스스로 근데 또 그때 한번 내가 정말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재활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때 다시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부모님조차도. 제가 그때는 부모님 물어보 왜 그러신다니까 네가 그렇게까지 미쳐가지고 수술하고 또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 사촌들이 근데 부모님 의견뿐만 아니고 저희 모든 가족들이 다 생각이 같았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실망감 주기 싫고 네가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눈치가 너무 빨라. 그래서 또 눈치를 채버렸어. 근데 그때 다시 생각했죠. 아 계속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진짜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까지 서포트 해주는데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또 하고 근데 뭐 이 방송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나중에 보실 분들 중에서 축구 선수들 많잖아요. 선수들도 있고 또 했던 사람들도 많을 텐데 재활이라는 거에 대한 참 그 기약 없는 싸움들인데 뭐 기석이도 그렇고 선수들도 뭐 많이 다쳐보고 하는 사람들 느끼겠지만 가족들이 정말 많이 힘이 돼주고 친구들도 있고 또 근데 심한 부상을 당했을 때는 아 정말 이거를 하는 순간 진짜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여기서 운동을 더 하게 되면 일상생활에도 지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선수들은 대부분 축구를 더 하길 원해요. 그걸 선택하고 왜냐하면 그때만큼은 죽는 것보다 그게 좋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 위치까지 가서 축구를 하는 거고 싸우는 거고 참 들어도 얘기는 짜네. 그러게요. 진짜. 근데 사실 그렇게 이 축구 못할 수도 있다라는 처음에 선고를 어떻게 보면 받으셨고 2년간의 재활하는 걸 그 가족들이 배려도 해주시고 서포트도 해주셨지만 사실 진짜 마음은 말리고 싶은 마음도 되게 컸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라던가. 그러니까 자식이 이기는 부모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늘 괴로워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얘기 들었던 것 중에 기석이랑 한참 뭐 옛날에 이런저런 얘기했을 때 그게 기억이 남아요. 아버지가 가끔 이제 집이 포항이잖아. 포항 가끔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기석이 아버님이 기석이 옛날에 경기 뛰었던 경기들을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비디오를 VCR 계속 돌려보시고. 그러니까 한번 그때 우리가 옛날에 그 얘기하면서도 진짜 막 눈물 찡할 정도로 막 얼마나 듣는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게 사실 부모님들 마음이거든요. 왜냐면 평생 어느 프로에 그 서장훈 선수가 나와서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운동선수 부모님들은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현장 나가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식이 축구를 이제 못하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오는 공허 진짜 엄청나죠. 그러니까 특히 뭐 기석이 부모님이나 기석이 같은 경우는 또 워낙에 높은 위치까지 갔던 상황인데 그 공허함은 더 크겠죠. 저는 별로 못 느끼겠는데 우리 부모님 저 축구할 때 보러 온 적이 거의 없어갖고 기대치가 낮아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축구 경기도 항상 오시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보는데 항상 저렇게 구석에서 항상 쭈그려서 보시고 그러고 가셨어. 그냥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단지 내가 하는 걸 보고 왜냐면 또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이러면 또 부담 느낄까봐 그게 걱정돼서 그냥 가시고 그러니까 뭐 전주에서 경기를 하든 강원도에서 하든 그리고 솔직히 아들이 잘하면 부모들이 대우받기를 원하잖아. 우리 부모님은 그런 것도 싫으셔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안 있고 혼자 떨어져서 게임 보고 그리고 또 가시고
근데 내가 코치를 하는 순간에도 경기를 보러 오시더라고. 참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 아픈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근데 또 이렇게 어쨌든 지금 다시 지도자로 새롭게 시작을 하셨고 또 보러 갈 수 있는 경기가 있다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또 그 또한 소중한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전남에서 또 그럼 그렇게 다시 마음 아프게 또 떠나셨어야 됐는데 그 이후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게 몇 년도지 전남이랑 나오기 2009년? 10년? 9년? 2005년도 2008년 2008년. 그리고 공백이 좀 있다가 2009년에 해지하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 다시 이제 이 축구에 관련된 일을 안 하겠다. 어머님이랑 약속을 하고 네. 그리고 정말 축구를 안 봤어요. 운동에 관련된 모든 걸 안 보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텔레비를 보고 다 우연찮게 딱 돌렸는데 대한민국이랑 요르단이랑 경기하는 걸 보면서 그냥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갔던 것 같아. 그냥 그러다가 진짜 내가 진짜 이게 너무 좋은데 진짜 이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있을 때 친구가 저랑 초등학교 이제 동창인 친구가 이제 그 경주시민구단이라는 팀에 이제 막 그냥 그때 한창 이제 경주시민구단이라는 팀이 감독이 바뀌어서 선수들을 모집하고 있을 텐데 그쪽에 가면서 나랑 얘기를 했었어요. 야, 나 축구하고 싶은데 너 안 된다고. 근데 이 친구가 내가 너무 원하니까 한 달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만 하고 화목 알죠? 화목하고 토요일날 경기를 한대요. 근데 이제 나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야. 대신 약속 하나만 해라. 네. 혼자 골 먹었다 그래서 개인 운동하지 마라. 걱정이 혼자 됐구나. 골 먹었다 해서 막 가서 줄넘기 하고 혼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이거는 그냥 정말 네가 하고 좋아서. 싶어서 좋아서 하는 거고 거기서 끝내라 이제 더 이상. 약속을 했죠. 네. 약속을 하고 이제 경주시민구단 감독님을 만나서 이제 하기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고 이제 부모님 몰래 이제 쓱 나가기도 하고 약속은 지키시고. 안 지켰죠. 그러니까 승부욕이 있어서 골 먹으면 화가 나거든. 화가 나니까 이제 연습 경기를 한 번 했는데 네. 한 골을 딱 먹었어. 근데 네.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이게 짜증도 나고. 약간 자존심도 상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몸이 많이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내가 몸이 좋았으면 이걸 잡을 뻔했는데 이걸 못 잡나? 몸을 만들어야 되겠네. 주차장에 가서 줄넘기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안쓰럽더라고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요즘 그래. 내가 요즘 당장 다음 주에 풋살 대회 매일매일 축구하시잖아요. 요즘에 지금 물론 해설도 비시즌이긴 하지만 저 다음 주에 풋살 대회 그 일본에서 컵 대회 갑자기 가게 돼갖고 전주 그거 될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기록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놀다 오세요? 네,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하게 됐고 이제 막 또 하다가 또 내 나름대로 또 보조적으로 또 운동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주시민구단에서 이제 전반기 시즌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경주시민구단이 그 전해까지 계속 꼴찌 막 약한 팀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몇 프리그죠? 3부였죠. K3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도 이제 부천 FC에 있었어요. 프로가 되기 전에 부천 FC에서 플레잉 코치를 하고 있었을 텐데 한창 재밌게 뛸 때예요. 그때 부천 멤버도 좋고 성적도 좋았었는데 전반기에 우리가 한 5위권 정도의 팀. 그때 18팀이 있었고 네. 그 해가 재밌었어. 왜냐면 18개 팀이 뭐 나누지 않고 플리그를 했어요. EPL처럼. 네, 맞아요. 되게 재밌어요. 오. 뭐 챔피언 결정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플리그 쭉 하고 끝냈는데 경주가 갑자기 그 시즌에 막 보강을 막 하기 시작하더니 시즌 초반부터 거의 막 1위를 계속 1, 2위를 독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연승이 네, 근데 명단을 딱 어느 날 보는데 경주 경기를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는데 차기석? 이 새끼 여기 아니고 얘 여기서 뭐 괜찮아요. 여기서 뭐 하지? 이러면서 느낌이 이거보다 더한 말도 하는데.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게 홈앤더웨이로 경기를 하니까 네. 딱 봤는데 우리 홈 경기를 먼저 전반기에 하는데 5월 5일 날이에요. 어린이날. 맞아요. 나 지금도 기억나. 5월 어린이날인데 그때 5월 달이 경기 일정이 좀 타이트해갖고 K3판 박싱데이라 그랬었어. 그래갖고 5월 4일 2일 경기 있고 뭐 5일 경기 있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3경기 있던 딱 그 주가 한 번 있었어요. 네. 정말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 우리가 뭐 나름 우리는 4위 5위권 팀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날이니까 또 부천에서 이벤트 잘해갖고 그날 관중이 한 15,000인가 왔어요. K3인데. 네, 정말 많이 네, 왔어요. 근데 우리도 그때 막 분위기 좋았고 우리 그때 SBS에서 다큐멘터리 찍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막 한 달 동안 카메라 따라다닐 때라서 막 애들 막 한창 스타일씩 생겨갖고 막 사기 막 올라오고. 이러고 있는데 경주 해볼 만하지 했는데 발렸는데 기석이가 그냥 어시스트하고 내가 그냥 어시스트하고. 우와. 골킥을 빵 때렸는데 볼이 안 떨어져. 근데 떨어지겠지. 이거는 진짜 하나 인증 형이 좀 증인이 되는 게 여기 뭐 우리 선수들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대 후배 제자들 내가 킥을 응. 상대편 골대까지 찼다 그러면 안 믿어요. 지금 안 돼? 지금 안 된다. 근육이 다 빠져서. 내가 이거 증명할게. 연대 아이들아 응. 진짜 그랬어. 동영상도 있고 자료가 있어. 그리고 진짜로 차면은 뻥 차면 하이킥 차면은 페널티 어리어 그 반대 페널티 스팟까지는 갔어. 한창 몸 좋았을 때. 그거는 거짓말 아니야. 부천 운동장이 크잖아 또. 크지. 안 맺더라니까. 근데 이거 나중에 피디님이 짧게 잘라서 네, 좀 보- 주세요, 주셔야겠다. 제발. 그게 한 어시스트가 있었고 또 그날 이제 우리가 2대0으로 졌었는데 네. 경기 추가 시간에 프리킥이 났어요. 네. 이제 관중도 15,000 안고 우리 홈 경기인데 영패할 순 없잖아. 내가 찰게. 근데 그 프리킥 차면 느낌이 있잖아. 딱 쓰면은 이게 처음에 일단은 공을 딱 넣고 벽의 위치를 먼저 보지 키커는. 그 다음에 골키퍼 위치를 보고 이 골프 퍼팅 치는 것처럼 그 예상 경로를 이렇게 점선으로 예상을 머릿속에서 해요. 네. 아 이렇게 차면 되는데 기석이가 약간 이렇게 썰려 있고 그러면 가까운 쪽 포스트로 원바운드를 때리자 짧게. 그러면 제가 반응이 옛날 같진 않은 거야. 그러면서 딱 찼어. 근데 그 찰 때 느낌 있잖아. 이거 들어갔다는 느낌이 있거든. 네. 됐다. 이러고 난 이제 딱 차는 순간 평 넘어가길래 이제 둘 중 그러니까 빨리 그냥 이제 볼 갖고 하나라도 추격하려고 막 골대로 뛰어들어갔어요. 이제 빨리 공 갖고 네. 오려고. 근데 갑자기 어디서 손 하나가 쭉 뻗어나오더니 팍 쳐내는 거예요 라인에서. 아, 그날 솔직히 진짜 멘붕하잖아요. 그래서 딱 그날 경기 끝나고 느낌 딱 두 가지가 데리고 와야겠다. 네, 후반기에 기석이를 데리고 와야겠다. 네. 지금부터 작업을 하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부천에서 플레잉 코치였지만 스카우팅도 거의 다 했었거든요. 네. 선수를 다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제 후반기에 부천에 왔죠. 그래서 팀이 후반기에 1위로 올라서고 막 1위 달리다가 마지막 4경기 앞두고 우리가 좀 꼬꾸라졌었는데 결국 FA컵 나갔죠. FA컵 나가고 우리가 그때 13경기 무패했었나? 아무튼 대단했어요. 진짜. 근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골키퍼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 중에 다른 어떤 포지션보다 느낌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아우라. 네. 네, 딱 골대 섰을 때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골키퍼가 검은색 옷 입는 거 되게 좋아해요. 위아래 내가 맨날 얘기했었죠. 가급적이면 검은색이보다 되게 위협적이잖아요. 저는 정말 골키퍼인데. 정말 멋있어요. 그 골키퍼가 뭐 형광 이런 거보다 검은색 쫙 입으면은 진짜 세 보이고 또 부천은 홈 경기랑 항상 야간 경기를 했었는데 7시에 기석이가 홈 경기 때 검은색 딱 입고 딱 서 있으면은 그냥 그 있죠 헐 진짜 근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멋있겠다. 안마 그러니까 뛰면서 이런 느낌 있었어요. 우리가 수비 공간이 좀 기회를 내줘도 괜찮아 괜찮죠. 기석이 있는데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게 실제로. 최고죠 진짜. 슈팅 줄 거 줘. 괜찮아 기석이 있는데 우리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경주에 있을 때는 프리킥 넣어도 네. 벽 세우잖아요. 네. 벽 안 세우는 것도 많아요. 차라. 개건방을 다. 형,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못 넣는다니까요. 밖으로 차더라고. 자존심 상하는지. 그치. 힘들어가서. 뭐야 이러면서. 근데 이제 부천에 가서 저도 근데 K3를 딱 시작하면서 경주에서 딱 한 3게임 정도를 치르고 나서 목표가 딱 생기더라고. 친구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가진 목표였는데 네. 부천에 오면서 내가 이거를 정말 확실히 생각했던 게 경주에 있을 때도 10몇 경기인가를 하면서 실점률이 3골인가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사기 캐릭. 예. 진짜 왜 괴물꽃 캐퍼라고. 그러면서 내가 네. 너무나 하고 싶었던 게 프로팀이랑 경기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떤 한계를 좀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부천이 올라가면서 FA컵이라는 걸 나가면서 목표가 너무 뚜렷해졌죠. 네. 그래서 프로랑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 FA컵 나갔죠. 진짜. 그러니까 2009년 성적을 바탕으로 이제 2010년 FA컵을 부천이 처음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FA컵이 정말 큰 목표였는데 이게 저 그날도 잊지 못하는 게 이제 공익훈련, 그러니까 공익근무 군복무를 하면서 케이스를 했으니까 지금 선수들 하듯이
참 고려대학교를 나왔지만 대학교 때 아픔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전혀 대학교 때 뭐 부각받는 선수도 아니었고 부상도 많아서 벤치 생활도 굉장히 오래 했고 우리 엔트리에 못 든 적도 많았어요. 심지어 4학년 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 있다 보면 좀 아쉬운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FA컵에서 1라운드를 하면 보통 K3랑 대학을 대결을 붙여요. 대진표를 뽑아서. 근데 그날 추첨식이 있던 날 우리 부천에 그 당시 이제 팀장이 운영팀장이 뽑으러 협회를 갔는데 제가 통화하면서 형 고대 뽑아.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대박. 근데 그거를 딱 듣자마자 이제 우리 팀 부천 그때 멤버들이 완전히 그 동기부여가 해보자. 얘네 이기고 내셔널도 이겨야지 우리가 프로를 만날 수 있다. 그런 정말 저는 제가 축구를 하면서 그때만큼의 단합된 팀, 그때만큼의 그런 팀 전체의 모든 구성원들 인원이 경기를 뛰는 선수든 안 뛰는 선수든 엔트리에 못 들어가는 선수든 네. 우리 힘 합쳐서 한번 해보자 이런 동기부여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가장 강했고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는 거는 FA컵 고려대전 때 그리고 그 다음 그거 이기고 어디죠? 천안시청이랑 할 때 라커룸에서 우리가 나눴던 대화들 어떤 대화를? 그때 그 공기 그 분위기 뭐 서로 격려하면서 나가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저는 그거 지금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나요. 근데 우리가 또 선취골을 먼저 넣었어. 전환시청에. 천안시청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를 그때 4대0으로 이기고 네. 그 당시 K3 팀이 대학교를 그렇게 완파한 거는 쉽지 그쵸.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 그 경기 뭐 너무나 완벽하게 기석이 또 그때도 거의 준 어시스트급을 하나 빵 때려갖고 뭐 전반에 3골을 났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 때 내셔널리그 실업팀 천안시청을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85분에 골을 먼저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원 서울도 만나는가 막 이러고 했었는데 기다려라. 기다려라 다 왔다. 근데 추가 시간 때 우리가 한 골을 먹었어요. 어떡해. 네. 그건 두 번째였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천안시청에 남길, 뭐 유원식 이런 형들이 있었는데 지금 남길 감독님. 네. 광주 감독님. 광주 네. 감독님. 근데 89분인가 한 골 먹고 이제 추가 시간인데 제가 요즘에 가끔 봐도 이거 페널티킥이 아닌데 네. 페널티킥을 불었어요. 아이고. 그때 그 주심 분이 지금 K리그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졌죠. 그 경기를 2대1로 지고 결국은 프로팀과 FA컵에서 만나는 꿈을 결국에는 실현시키지 못했는데 그래도 네. 그 순간들이 너무 지금 제가 들어도 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기억하시는 두 분은 그걸 어떻게 잊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참 진짜 근데 평생 못 잊을 재밌었어요. 제일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때만큼 든든했던 적도 없었고 저는 그걸 진짜 느꼈어요. 그 경기장에 네. 딱 서 있으면은 진짜 든든해요. 저는 미드필더니까 이제 뒤쪽에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 먹어요, 안 먹어. 근데 이제 부천 가기 전에 몰래 막 운동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부천에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셨을 텐데. 아니 그 전에 이미 걸렸죠. 이 전에 이미. 안 걸릴 수가 없죠. 네. 나갔다 오면 가방 하나 들고 들어오고. 어떻게 그건 좀 어떻게 협상을 보셨어요? 어머니는 네. 제가 부천에서 축구를 그만할 때까지도 늘 싫어하셨어요. 늘 싫어하셨고.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라고 말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말도 안 하고 야. 좀 그런 거였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죠. 진짜로 너무너무 그건 진짜 죄송한 일이고. 근데 다시 아마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네.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만약에 나중에 이제 자녀분이 안 시킵니다. 정말 안 시킵니다. 나는 왜? 아니, 정말 안 정말 시켜요. 너무 그러니까 아빠랑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축구에 너무 재미를 느끼고 이거 내 길이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도 하는데 축구 선수를 한다라는 거는 특히나 이제 뭐 대학까지 오고 프로를 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고난 사람들이 축구를 하지만 그 타고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더 타고난 사람들만이 더 높은 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는 노력이라는 게 반드시 필수 조건이지만
타고나지 않고 노력만 한다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고 이건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갑자기 좀 흐름을 깨는 질문인데, 조류조련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조류조련사. 아, 조류. 9시 반에 오대기 안 되는데, 연대? 아, 내가 누군지 알겠다. 뭘 해요? 선수야? 아, 우리 그 피지컬 코치. 피지컬 코치? 아, 그때 왔었던 풋살 그때 한번 같이. 맞지 너? 대답해라. 아닐걸요? 어디서 걸렸나 보다 이제. 저 웃는 애들 다 연대 애들일 거야. 아 진짜요? 오늘 야, 웃지 마라. 오늘 연대 그 뭐지? 축구부 선수들. 선수들이 좀 보나요? 네, 뭐 애들이 요즘에는 뭐 워낙 SNS나 이런 게 좋으니까. 다 이렇게 보는구나. 네. 그럼 아까 해설위원님이 증언해주신 거 다 봤겠다. 네. 그쵸. 미도 진짜 나는 거짓말을 선천적으로 못하는 사람이야. 진짜로 뭐 킥을 그렇게 갔대니까 솔직히. 그러면은 부천에서 그렇게 아쉽게 이제 네. 프로팀을 못 만났고, 그러면 부천이랑은 언제? 그러면서 이제 네. 제가 지도자에 대한 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었어요. 음. 해봐라. 네. 근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음. 이제 상급 지도자 자격증, 그러니까 C급이지 지금으로 따지면 그거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부천,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쪽 일도 하면서 이쪽 일도 조금씩 보고 그러던 시기에 2010년도가 축구만 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망설이고 있을 때인데 이제 2급 지도자, 그러니까 B급 지도자 딱 거기를 들어가고 나서 그때 이제 딱 알았죠. 그때 강사님이 박영수 강사님이라고 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문사인데 그 과제 그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는데 발표 주제가 뭐였냐면 지금 당신한테 선수로서 아주 좋은 스카웃이 왔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당신이. 오, 주제가 되게 그때 나한테 딱 그거를 줬어, 주제를. 타겟이네 완전히. 네,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 전에 그 강사님을 2급에 들어가서 강사님을 뵙고 얘기를 했었어요. 고민이 된다 이러면서 내 영상도 보여주고 했었는데 강사님이 딱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야. 그 주제가 뭐냐면 너 이제 선택해야 된다. 그치. 근데 그날 정말 많이 고민해보고 정말 많이 울었죠. 왜냐면 울 수밖에 없었던 게 종이에다가 써봤어요. 내가 축구를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이제 축구를 그만두고 해야 되는 이유. 근데 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내 욕심, 내 만족. 근데 아 그때 기억난다. 네. 너 울보래 지금. 곱창 아줌마님. 곱창 아줌마? 나중에 둘이 알아서 해.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그리고 축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썼는데 내가 축구를 하지 말아야 안 했을 때 좋은 이유가 더 많은 거야. 어차피 축구 평생 할 수 없고 어차피 이 길을 걸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부모님한테도 전화하고 친구한테도 전화하고 그래서 물어봤죠. 정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게 맞냐. 부모님도 할 만큼 했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 얘기 듣고 그때 이제 정말 이건 나는 이제는 이제 그만둬야 되는구나. 딱 그 생각 딱 하는데 진짜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 진짜 너무 서럽게 울었던 것 같아요. 울보. 형님 안 울었어요? 아 그때 어떤 식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는 떠나 보낸다라는. 그때 참 우리도 통화 많이 했었고. 네, 알아요. 근데 정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러고 지도자 이제 연수를 마치고 네. 바로 또 이제 A급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지도자 그거를 이제 따고 나서 이제 지도자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길을 걸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네. 근데 처음에 지도자를 할 때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은 그냥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나는 지금도 이게 여기 태룡 형이 저한테 이런 뭐 인터뷰나 이런 거를 하고 사람들도 저한테 인터뷰를 하지만 솔직히 지도자를 길을 걸으면서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진 않은데 네. 솔직히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선수 때 저는 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이고 하지만 또 지도자는 또 다른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 뭐 경험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지도 능력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도자로서 아직 어떤 거를 이루지 못했는데 선수에 대한 이런 커리어 때문에 인터뷰를 할 때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뭔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그냥 정리해주면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때도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선수로서의 이야기나 인터뷰를 한다면 할 얘기가 많은데 지도자로서는 아직 자신이 이제 많이 못 갖췄다는, 많이 부족한다는 걸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웠던 면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주위에서 권유 많이 했어요. 저도 보기에도 지도자는 되게 잘할 것 같았고 지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연대 코치를 맡고 있지만 벌써 지금 뭐 평판이 좋아서 그래요? 네, 앞으로 좀- 계속 더 발전할 거예요. 네. 참 이것도 근데 네.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참 어려움도 많이 느끼고 내가 부족한 것도 많이 느끼고 뭐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부족한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강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이 일을 시작하면서 지도자를 하면서 또 다른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은 건 또 우리 팀에 이게 아시지만 지금 올림픽에 있는 그 골키퍼 동준이 김동준이라고 김동준 골키퍼. 그리고 지금 1학년으로 들어온 전정혁이라고 있는데 이 선수도 19세까지 했다가 온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그 황한준이라는 친구도 선수도 있었는데 이런 선수들을 만나고 또 필드 플레이어 선수들도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선수들한테 난 너네들 만난 게 너무 운이야 좋아 이렇게 표현을 못하지만 늘 뭐라고 해요. 늘 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늘 뭐라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운동을 하길 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근데 참 대학생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성인이면 성인이고 학생이면 학생인데 네. 그 중간이니까. 네. 왜요? 어떤 어려움이 좀 있으세요? 대학생이. 아니, 밖에 나가면 성인이잖아요. 네. 술도 내가 마음대로 사, 뭐 걸릴 것도 없고 음. 그러잖아요. 근데 학교에 들어오면 학생이란 말이야. 또 학생과 성인의 중간 지점이란 말이야. 관리도 필요하지만 또 자유도 필요하고. 하지만 학생은 정말 학생의 신분. 성인은 그냥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면 되는데 학생과 이 성인의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다루기가. 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음, 내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네, 그게 정말 어려워요. 코치의 네. 역할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전에 사전에 받았던 질문 중에 이거는 꼭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에서도 같이 이제 선수들이랑 몸 만들고 운동하면서 지도도 하고 있지만 간혹 저희 클럽팀 나와서 골키퍼도 보고 해요. 또 필드 플레이어도 차고 축구가 늘었어. 요즘에 필드 플레이를 하면은 이게 모든 지도자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선수가 은퇴를 하고 지도자로 빠지게 되면 눈을 좀 뜨는 것 같아. 네, 뭐 대회 때는 가끔 우리 팀 나와서 클럽팀에서 골키퍼도 가끔 보곤 하지만 보통 우리끼리 막 훈련하고 풋살하고 하면은 와서 같이 필드 플레이 하거든요. 요즘에 잘해요. 오. 네, 형. 내가 보면은 수비형 미드필드 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지가 차브레가스래 맨날. 근데 수비형 미드필드 보는 거를 안 믿어요. 솔직히 잘하죠. 못 뛰어다니지만 그 제외하고. 아 요즘에 괜찮아. 요즘에 전에는 좀 아니었는데 요즘에 좀 전에는 괜찮은 막 것 같아. 혼자 화나고 씩씩거리고 막 뛰어다니는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받은 질문 중에 네. 아마추어 동호회 선수들은 골키퍼 훈련을 따로 안 받잖아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추어 골키퍼들이 팀에서 그런 골키퍼를 할 때 꼭 알려주고 싶은 실전 팁이 있다면. 실전 팁. 이거는 아마추어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일 텐데 슈팅을 막는 것보다는 1대1을 막아. 뭔 말인지 이해 못하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 슈팅을 맞게 되면 이거는 뭐 선수들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슈팅과 1대1 어느 것이 더 편하느냐. 근데 슈팅은 그냥 아마추어라고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네. 솔직히 볼 그냥 툭툭 옆으로 차면은 못 잡아요. 운동을 안 했던 사람들은. 근데 1대1이라는 거는 나가서 그냥 서만 있어도 몸에 맞을 확률이 높아. 그래서 나는 1대1에서 해라. 차라리 슈팅을 못 주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팁이죠. 근데 어제도 우리 팀 선수들끼리 미팅을 했는데도 이거는 선수들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골키퍼가. 왜요? 내가 장담하던데 지금 채팅창에
연대 애들 되게 많아. 너네 제자들 저여권이 해가 지금 다 이제 어제 미팅 때 했던 얘기래. 두 번 들어.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그게 있어요. 지도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백서 중에 그런 지켜야 될 꼭 그런 이렇게 심플, 쇼트, 클리어라고 모든 미팅은 맞아요. 네, 모든 그러니까 미팅과 여자 스커트의 치마 길이는 짧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는데 누가 만든지 모르겠어. 근데 대단하죠. 정말 미팅은 짧고 클리어해야 되는데 차 선생이 생각이 지금 많다고 지금 너네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 가서 집합시켜. 왜요? 막 욕해요? 새끼들이. 아니야 욕은 안 하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일단 1대1을 막아라. 네, 그게 더 편하다. 음. 네. 좋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죠. 근데 기본 일을 하면 가장 좋죠. 근데 뭐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뭐 아마추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골키퍼 코치가 없는 골키퍼들한테 얘기를 하라 그러면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남미 쪽 훈련 스타일을 보고 받지 말아라. 내 개인적인 이건 소신이에요. 네. 왜냐면 남미 쪽은 아시아인이나 유럽이나 몸이 틀려요. 그때 자주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종자가 네. 다르니까 진짜로. 종자가 다르다고. 아프리카 사람들 빠르잖아요. 나 지금 흑형이라 그러려고 그랬지. 아니 나는 내가 이거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야. 인 네.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진짜 그 남미 애들의 그런 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보고 따라하다 보면 남미 애들 중에서 키 큰 사람밖에 없다. 골키퍼 중에. 네. 우리나라는 보면 좀 유럽 쪽이랑 비슷해요. 그걸 많이 따라가야 되고, 근데 남미 쪽은 타고난 어떤 그런 신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약간은 잘하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 기성 너가 차코치가 뽑은 정말 향후 3년 안에 A 대표팀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골키퍼 3명 뽑자면? 3명? 3명? 김동준. 김동준 지금 연세대학교. 우리 종혁이가 자기 얘기해달라 그랬는데. 그럼 보고 계실 텐데. 종혁아 미안하다. 3년은 아니고 한 5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 김동준. 그리고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골키퍼는 대학 무대는 지금 딱히 없는 것 같아. 대학 무대요? 대학 무대에서 뭐 실명은 몰라도 어디에 괜찮더라 뭐 그 정도. 없어?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뭐 못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지만 네. 내가 옆에서 같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선수가 솔직히 이렇게 많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 K리그에서는 누가 제일 더 보이는 것 같아요? K리그에서는 뭐 이용발 나왔다. 이용발. 용발이 형님은 안 되시고요. 연대들이네. 아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용발이 형은 나이가 몇 살인데 막. 넘어가. 넘어갈까요? 네. 네, 그럼 김동준 선수가 굉장히 큰 또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지금 올림픽에 있는 선수들이 아마 가장 확률이 높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전 단계니까 뭐 여기 일본의 뭐 구성윤이라는 선수도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그 동준이 말로는 신체 조건이 뭐 196인가 8인가 그런 것 같아요. 완전 유럽이다 진짜. 네, 그러니까 뭐 그 선수도 괜찮다고 하고 부산 알파크 이창근이라는 근데 지금 범영이가 경기를 뛰기 때문에 지금 경기에 못 나가는데 이 선수도 뭐 이제 경기를 많이 뛰다 보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여자친구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진짜 너무 지금 제가 계속 안 보려고 했는데 왜 또 길? 질문이 한 이거 똑같은 게 20개 올랐었어 오늘. 네. 여자친구 있냐고. 네. 있죠. 저희 그 오면 있어요. 네 오시면은 이름도 있어요. 이름 당연히 있겠지. 이름 당연히 있겠지 사람인데. 있거든요. 같은 차씨예요. 뭐? 같은 차씨. 아 진짜? 그- 친척 아니고? 네. 차 인원하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오는 코너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려고 또 여쭤봤거든요.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항상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하는 게 네. 있어. 일단 먼저
지금 오늘 연세대 선수들 또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차기석에게 연대 축구부랑 애증의 관계. 애증의 관계. 네, 진짜로 정말 애증의 관계. 아 이거 정말 적절하다. 아니 공감하지 않아요? 나는 고대 시절 우리 제자들 너무 사랑해. 나는 애중 아니야 그냥 애야. 그냥 애. 난 정말 사랑하지만 네. 정말 그리고 너 애중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지? 사랑과 증오가 공존하는. 아니야 근데 주목까지는 아니야. 근데 알겠어. 그 순간순간 음. 순간순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막 화도 날 때도 있지만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걸 알았으면 좋겠는 게 내가 늘 하는 말이 똑같지만 그래도 항상 나는 우리 팀 모든 선수들이 정말 축구를 잘하는 것도 먼저지만 그냥 정말 잘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야, 내가 보기에 지금 채팅창에 다 연대들인데 곱창 아줌마 너 실명 밝혀라. 어기야 디어. 이거 고대 응원가거든요 이게. 축구는 고대죠. 뭐 이런 난리가 났는데. 네. 잡아라 얘. 큰일 누군지 났다. 이거 잡아라 얘. 큰일 났다 너네. 얘는 외박 있는지 자꾸만 물어보고. 야 외박 없어. 야 원래 너는 외출도 없어 임마. 끝나기 전에 연대 축구부 학생들한테 선수들한테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걸로 하고 싶은 얘기 있죠. 그러면은 갈까요? 이제, 네, 뭐 네, 자 연세대 축구부 선수들에게 우리 차기석 코치님께서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얘들아 뭐 외박은 없지만 외출은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니네가 외박이 없으면 나도 없다. 그리고 좀 내가 늘 뭐라고만 한 것 같아서 최근까지도 너무 많이 혼내고 그런 것 같아서 특히 우리 4학년들 뭐 저한테는 좀 되게 남다른 제자들인데 좀 4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혼을 많이 내요. 혼을 많이 내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미안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니네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좀 많이 아낀다라고 말하고 싶고 3학년도 마찬가지고 조금 늘 기본적인 거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로 우리가 고려대학교랑 경기가 있는데 무조건 우리는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딱 7경기 이기고 우승하고 또 연거전 준비해서 올해는 이기고 그렇게 좀 잘 준비하고 잘 하자. 연대 화이팅! 연대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면은 고대가 저희 이제 어디서 씨. 마지막 꿀잼 그 여자친구분한테 영상 편지를 남겨두고 이제 저희 스포츠 그룹 축구와 좀 마무리를 네. 해볼게요. 오늘 정말 차기석 코치님 이렇게 와주셔서 또 어려운 얘기들까지 다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추천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시청자된 느낌이었어요. 네, 오늘 정말 되게 저희가 진지한 얘기부터 속 깊은 얘기까지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또 저희 차기석 코치님 지도자로서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 지난주에 김도혁 선수 인천 유나이티드의 멋쟁이 부주장 김도혁 선수의 친필 유니폼 당첨되신 분을 발표했었는데요. 기기철님이 아니라 김기철님이라고 하세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네. 김기철님 같다고. 네. 그래서 그 김기철님 저희가 페북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아직 답장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이 방송 혹시 보고 계시면은 좀 페북 메시지 답장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지인분들 보고 계신다면은 너무 웃긴다 오늘 진짜. 야 너 롤 그만하래. 롤 그만하고 모두의 맙을 그만하고 피파 연출 그만하고. 게임 많이 하시나봐요. 야 니네 야 정신 나 롤 할 줄도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이 김도혁 선수도 연대 출신. 네. 야 니네 가서 보자잉. 네, 그러면은 저희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공지사항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롤을 할 줄 모르는. 저희가 원래 화요일, 저는 꿋꿋이 계속 광고를 네.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8시에 축구와 방송이 있는데요. 다음 주만 특별히 월요일 날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월요일 저녁 8시에 저희 축구와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과 목요일이죠. 네. 네. 왜냐면은 저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풋살대 관계로 일본을 갔다 오는 바람에 월요일날 하게 됐으니까요. 월요일날 다음 주 한 번만 봐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월요일날 만나서 좀 저희가 응원하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나와주신 차기석 코치님 보내드리면서 더 예쁜 사랑 오래오래 하시라고 영상 편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야. 이거 약간만 너무 이렇게 막 하지 마. 그러니까 좀 우리한테 좀 여유를 줘 시간. 목소리를 가다 놓고 저기를 보면서 너무 리액션이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오세요. 이거 네이버에 나가는 거야 나중에. 근데 이거 그건데. 뭐? 일단 하고 봅시다. 왜? 음악이나 나중에 다 해갖고 해줄게. 근데 자. 진지하게 가면 안 되는데. 진지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거야. 몰라 나 지금 몰라. 뭘? 호야랑 비슷해. 이해 못 가? 일단 알아서 해 그러면. 지금 할게요. 응. 이나야, 맨날 밥 먹고 자고 참 팔자 좋지 니는. 아빠는 고생하고 그렇게 있다. 아니 진짜. 아니 잠깐만. 아니 아빠요? 여자친구라면서요. 빨리 왜 이렇게 진지해졌어? 아 미안 나 지금 이 얘기했어. 이해했지 죠? 애완견이. 뭐야 이게 뭐야. 자, 여러분. 네. 차기석 코치는 현재 FA 상태인 걸로 제가 네, 여자친구 알려드리겠습니다. 없으시고요. 다 지금 숙였어요 다. 낚였네. 지금 현재 네. 설마 걔 맞아요. 네, 애완견이었어요. 키우고 계신 이나 그래서 성이 같았던 걸로. 이렇게 네. 저질이네. 이나야 밥 조금만 먹어라 살찐다. 이나야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렴. 낚였다. 그러면은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와주신 차기석 코치님 감사드리면서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